싫어하는 인생공부 송이복의 서정시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복입니다. 오늘 강의할 텍스트는요, 소도라고 하는 하이쿠 작가가 쓴 꼭지 빠진 감입니다. 그러면 낭독을 청해 보시죠. 꼭지 빠진 감. 소도. 꼭지 빠진 감, 똑 떨어지는 소리, 듣는 깊은 산. 여러분, 꼭지 빠진 감 잘 들어보셨습니까? 꼭지 빠진 감, 똑 떨어지는 소리, 듣는 깊은 산. 575로 되어 있네요. 이 시는 일본의 미의식이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비, 와비, 모노노, 아와레, 유겐 뭐 이런 것이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와비, 사비, 모노노, 아와레 뭐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일본의 기본적인 미의식입니다. 유겐 하는 것은 한자말로 유연하다 할 때 무슨 거하다, 좀 현실을 좀 초월하다 뭐 이런 뜻으로 유현이란 뜻입니다. 와비, 사비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특히 일본의 다도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와비와 사비입니다. 와비는 한자로 표현하면 사람 인변에 주택할 때 택자를 안에 그저 합한 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한자 말입니다. 이 글자를 두고 사람 인변에 주택할 때 택자 혹은 댁이라고도 읽죠. 운항궁은 대원군 댁이다. 남의 집을 높였을 때 수원댁, 안동댁 할 때 댁자, 택댁. 이 사람 인변에 택이나 댁 이걸 안에 그저 붙여놓은 글자를 우리 자전을 보면 낭망할 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낭망하다, 시리에 빠지다, 의욕을 상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와비라고 하고, 사비는 고적할 때 쓰는 고적자입니다. 고적, 한적, 그가 외롭다 뭐 그런 뜻이죠. 한자를 사비는 적자로 쓰고 와비는 아까 말했듯이 차자, 낭망할 차자로 써서 표현을 하는데, 와비는 본래 뜻은 쓸쓸함이고 사비는 빗바람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뜻이 조금씩 좀 변질이 되어서 와비는 단순한 자연 상태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쓰이고, 사비는 고적하고 한적하고 하는 그 개인의 외로움, 개인의 고독을 뜻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었다. 특히 사비는 아까 빗바람에서 온 말이라고 했는데 사부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다 하는 그런 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부는 퇴락하다, 뭐 빗바래다 뭐 이런 말에서 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하이쿠를 보면 와비도 해당되겠지만 쓸쓸함, 빗바람, 사비에 더 가깝다고 보일 수 있겠네요. 일본인들은 특히 아까 와비, 사비는 다도와 많이 관련을 시켜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본인들은 다완, 최고로 친 것이 고라이 자왕, 고려 다완, 15세기 조선에서 넘어간 고려 다완. 고려 다완에서 고려시대의 다완이 아니에요. 조선 15세기 때입니다. 주로 남부지방 일대 경상남도에서 많이 났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대부분 났고, 전라도 보성과 공주 무슨 산, 유명한 산 있잖아요. 계룡산에 그 차사발 터가 발견되었습니다만, 대부분은 김해, 진해, 뭐 웅동, 창원, 진주, 사천, 하동 이런 데서 많이 생산돼서 이것들이 일본에 대규모로 가서 이것이 하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쟁을 일으켰다 하는 그런 설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찻잔을 아주 고려다완을 특히 좋아했는데, 또 더 좋아한 것은 그대로 보존된 것보다도 깨어져서 이렇게 붙여놓은 거, 그러니까 고친 거, 그것을 깨진 것을 그대로 쓰거나 고친 다완을 더 좋아한다. 우리는 그릇 조금이라도 안에 이가 빠지면 재수 없다고 버리지 않습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깨지면 깨진 대로 그대로 아주 귀하게 섭니다. 그리고
고친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딱, 여기 안에 금이 갔으면 거기다가 안에 탁 검으로 안에 입혀서 물이 새지 않게 해서 서는 것을 더 좋아하죠. 마찬가지로 매달려 있는 감보다는, 매달려 있는 것을 이렇게 따서 먹는 감보다는 뚝 떨어지는 감을 더 좋아하는 것이 일본이다. 이것을 우리는 사비라고 한다. 빛이 바랬다, 퇴락한 거, 고친 거, 깨진 거 그 자체, 뭐 이런 것을 바로 일본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들은 미의식은 우리하고 사뭇 다르다. 일본인들은 굉장히 좀 인위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깨진 것을 고치고 하는 인위적인 것을 좋아하고, 우리는 자연적인 것을 좋아하니까 깨지만 바로 버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이 소도라고 하는 하이지는 한자로는 소당이라고 합니다. 힐소자, 집당자, 일본말은 소도인데, 바쇼 시대의 사람이고 바쇼와 아주 가까웠던 사람이고, 바쇼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다고 해서 좀 선배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바쇼가 후배다. 선후배가 아주 의기투합해서 바로 책을 냅니다. 하이쿠 시집을 냅니다. 하이쿠 시집이라기보다는 보통 가집이라고 해야 되겠죠. 하이쿠 가집을 냅니다. 그것이 에도 양음집, 에도 시대, 에도를 한자로 강호라고 합니다. 낙동강, 한강 할 때 강자에다가 집호자를 써서, 이 강호를 일본말로 읽으면 에도가 되겠는데 지금은 도쿄에 해당됩니다. 양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두 사람이라는 뜻이고, 음은 업졸이다, 시를 업졸이다 할 때 업졸을 음자. 그러니까 에도에서, 동경에서 두 사람이 투합해서 뜻을 합해가지고 낸 가집이다, 시집이다. 이것을 에도 양음집인데요. 그러니까 공동 시집이다. 내고 나서 두 사람은 제갈길로 갑니다. 소도는 바로 은둔을 하고 바쇼는 여행을 떠납니다. 인생이 바로 여행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여행을 엄청나게 중시한 사람이 바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누구에 해당된다고요? 김사갓에 해당된다. 소도는 에도라고 하는 거의 근대화되어가는 도시를 멀리하고 등지고 깊은 산중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자발적 은둔자가 되었습니다. 바쇼는 여행자로, 즉 나그네로 전국을 누비며 돌아다니죠. 이 하이쿠를 쓴 소도는 38세 때 세상과 인연을 끊고 은둔 생활을 합니다. 당시에 에도는 지금의 도쿄가 되겠죠. 어떤 성격의 도시냐? 세계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았어요. 그때 이미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대로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욕망의 세속 도시였다. 신분 낮은 사람이 평민이 자본가가 되는, 그것을 초닝이라고 해요. 초닝. 유럽의 개념으로 하면 부르주아가 되는데, 부르주아하고 초닝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신흥 자본가라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다른 게, 도저히 이 초닝은 정치에는 관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정치 관여를 하다가 큰일 나죠. 강력한 막부 정부가, 중앙 정부가 있었는데, 막부 쇼궁이 있었는데 어떻게 관여를 합니까? 그러나 유럽의 부르주아, 즉 시민은 어떻게 됩니까? 혁명을 일으키죠. 그게 시민혁명이지 않습니까? 혁명 주체 세력이 되는데, 초닝은 혁명 주체 세력이 된 적이 있고, 혁명은 뒤에 메이지 유신 때 일부 사무라이와 신지식인들이 뜻을 합해가지고 왕정복고, 메이지 국왕을 다시 정치에 복귀시키는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게 되죠. 그 당시 에도 시대는 강력한 막부 정부가, 중앙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는 관여 못하고요. 아무리 돈을 벌였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낮은 평민이 전문가로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됐고, 연예 문화가 활성화됩니다. 극장이 생기고요. 또 그리고 뭡니까? 연극이, 일본적인 또 연극이 따로 있어요. 노라고. 그리고 가부키, 요즘 말로 하면 뮤지컬이라고 하겠죠. 가무와 그 춤과 노래와 연주가 이렇게 합치된, 요즘 같으면 약간 오페라적인 뮤지컬적인 종합 연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부키가 활성화되고, 또 그리고 그 출판 문화가 엄청나게 발전해가지고 문학이 발전 많이 합니다. 소설가들, 특히 또 소설도 호색 소설, 야한 소설들이 막 발전을 하게 되고, 또 실제 어떤 산업이, 매춘업이 크게 발달합니다. 매춘업도 거대한 산업이 되죠. 이 매춘 공간을 유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말이 없죠. 공창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을 유각, 공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창 제도가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어떤 육체의 청결 문화 이런 거에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고요. 뒤에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이렇게 육아시설이 생긴 것은 다 일본의 영향이고 일본의 법적 허용 때문에 생긴 거지. 하여튼 이렇게 매춘녀가 유녀라고 하는데 그냥 창녀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약간 시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일본말은 유조라고 하는데 유녀가 대규모로 이렇게 생성하면서 매춘업이 엄청나게 뻗어가는 그야말로 욕망의 세속도시였고 그 당시에 세계에 이렇게 100만 인구를 돌파할 만한 거대 도시가 없었습니다. 런던도 없었고요. 파리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런 데로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욕망의 세속도시를 등지기 위해서 소도는 깊은 산중으로 입산해서 자발적 은둔자가 되고 바쇼는 시골로 향해서 여행자가 되어서 길을 떠납니다. 이 시가 꼭지 빠진 감, 똑 떨어지는 소리 듣는 깊은 산. 이 깊은 산은 깊은 산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또 깊은 적막감마저 갈려있는 아주 일본적인 그러한 미의식이 잘 드러납니다. 어때요? 굉장히 시가 어떻습니까? 꼭지 없는 감, 똑 떨어지는 소리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이렇게 연상을 했습니다. 조각배를 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봅시다. 조각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향해 하고 있다고 합시다. 저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상해로 간다고 합시다. 상해나 저 천진으로 간다고 합시다. 하여튼 하룻밤 이상 걸리니까 망망대해죠.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 중국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암만 빨리 간다 해도 한 10시간 이상은 걸립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서쪽에서 해가 떨어진다고 합시다. 해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해가 바다 위에, 서쪽 바다 위에서 똑 떨어지면 갑자기 어두워지거든요. 그런 느낌이다. 갑자기 어두워지는 것은 바다, 사막, 평원 이런 데거든요. 우리나라는 야산이 많았기 때문에 해가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동안 어서름, 그러니까 옅은 어두움을 어서름이라고 하죠. 방명, 바감이 어느 정도 지속됩니다. 일본도 그렇고요. 근데 내가 일본 1년 살아보니까 일본수도 갑자기 어두워지는 느낌이 우리나라보다 심하다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야산들이 많아서 해가 조그만해 떨어져도 당분간 어스름이 지속되는데 바다에서는 해가 바다에 똑 떨어지면 바로 새카맣게 어두워지거든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꼭지 빠진 감이 똑 떨어지니까 마치 바다 위에서 해 떨어지는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하는 생각을 나는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꼭지 빠진 감이라고 하는 짧은 하이쿠 한 편 읽고 감상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꼭지 빠진 감, 소도, 꼭지 빠진 감, 똑 떨어지는 소리, 듣는 깊은 산.